JSA가 요새화되는 걸까요? 북한의 박격포도 반입이 됐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 병사가 남측으로 넘어온 지 2주 만에 어제 저렇게 현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저 핵심으로 짚어볼 것은 북한이 저 공동경비구역에 요새를 쌓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말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이제 판문점에 조금씩 보내는 것 같은데 등에 로켓포까지 두른 사진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한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 판문점, 즉 JSA 지역에 대한 이제 무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이제 오청성 병사가 넘어온 그 과정 속에서 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군이 이제 들어와 있던 북한군이 이제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 저게 소지하고 있는 무기가 사실은 이제 저 AK 소총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좀 중무기들을 많이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 사실은 북한군들이 상당히 그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해서 실제로 북한군들이 상당히 무기를 많이 지금 그 중무장하고 있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판문점 지역에 상당히 무력을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좀 더 심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북한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기호 교수, 김정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뭐 김 교수님 이런 어마무시한 중화기가 북측에 배치돼 있다. 이 점은 북측은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 북한은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과도할 정도로 과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이거 AK-47 자동화기만 해도 74만 해도 이게 정전협정 위반인데 저 RPG-7 로켓포는 대전차형 로켓포라고 어깨에 이렇게 휴대해가지고 전차를 공격하는 로켓포입니다. 잠시만요. 말 나온 김에 저희 준비한 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짚으시죠. 그거. 예, 지금 북한의 요새화 관련해서 이 예. RPG 로켓포 이거 말씀하시죠. 예. 저게 숫자가 1, 2, 3, 4, 5, 6 쭉 있는데 올라갈수록 좋은 건데 통상 북한 그전에 7, 뭐 9,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저게 전차를 향해서 공격하는 로켓포거든요. 예. 그럼 이것을 판문점에서 한다 그러면 병사가 많이 밀집해서 모여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그 빵카 안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뭐 차량에 타고 있거나 그럴 때 거기다 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73식 대대 기관총 있잖아요. 저건 약 유효사거리가 1km 그런데 한 번 땡기면 막 600발, 700발씩도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약 거기 나가는 그 총알만 해도 7.62mm나 돼가지고 어제 보니까 그 향나무에 크게 자국 난 거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권총 자국 같지 않던데요. 최소한 기관총 자국 같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판문점에서만이라도 좀 비무장을 해서 평화적인 얘기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 저 공동경비구역 이건데 저 북한에서 군생하셨던 김정하 대표님 저 개머리판 얘기를 해볼게요. 73형 그 기관총 얘기. 네. 저 북한의 기관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무기인지요? 파괴력이 상당하고요. 실제 저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제가 8.15 훈련소 기가 장갑 법용이 전문종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8.15 훈련소의 법용으로 있을 때 당시에 한 개 법용 중대에서 한 개 소대당 한 개 분대가량의 분대에 하나씩 기관총이 저격수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기관총이 따로 다 있습니다. 아하. 그때 저 기관총이 실제 배송이 되고요. 예. 기관총의 무게가 한 10kg 좀 넘기 때문에 어린 여군들이 저 매는 거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저게 10kg나 되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저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사하게 되면 거진 그 형체를 좀 잃어버리는데 이사 그 나무 그 피겨 그 장소를 그거는 저는 AK 소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AK 소총도 연발로 놨을 때 저 정도의 파괴력은 충분히 가하고 기관총은 오히려 저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파괴력이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피격 저기에서는 AK 소총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저 뭐 갑자기 요새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김교 교수님 앞서서 사실 그 RPG 로켓포로 추정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영상 속에서 보니까 그 북한군 병사가 뭘 들쳐업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채널에 X자로 이렇게 가로맨 거는 저 RPG-7이고 등에 또 큰 거 민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좀 처음 보는 건데
그 전에 우리 월남전 같은 거 전투하면 수용 박격포라 그래서 이게 휴대하고 있다가 땅에 바로 탁 놓으면 대충 조준해가지고 원래 바로 그냥 놓고 집어넣고 쏘는 거 있거든요. 예. 북한군은 이 박격포가 우리보다 이 통이 더 큽니다. 우리가 81mm 박격포면 북한은 82mm. 왜 박격포를 쏘느냐? 자유의 집이나 뭐 무슨 평화의 집같이 이렇게 높은 집이 있으면은 그 집을 위로 이렇게 넘어서 떨어져 쏘는 게 박격포거든요. 고각 사격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무슨 앞으로 넘어가기만 해봐라. 우리 전투하겠다. 그런 걸 우리한테 겁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김 대표님 그렇다면 로켓포에 앞서 보신 영상에서 병사 2명이 이렇게 원통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병용 박격포까지 북한 측에는 들어와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우리는 여자 대대이기 때문에 한개 여성 대대에서 여성 중대들, 법용 중대들은 기관총 저격총까지는 가능했지만 박격포를 공복 안 하고 대신 대대 안에 76mm 박격포 소대가 남자 소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자 중대이기 때문에 중대 병력에서의 여기 결국 아무리 국무성원이라도 여기는 법용 병정에 들어간단 말이죠. 예. 병정으로 넣고 볼 때 그러면 법용으로 할 때는 그 북한의 규정상, 군사 규정상 한 개 법용 중대에 들어가야 될 기본 번무기가 박격포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저게 중대 현직으로 갖고 있는 무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대에 비상 상황이 걸렸기 때문에 부대에 무기고 원래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박격포까지 다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그 추론을 해보니까 이번에 접촉 병력을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뭐 처형할 거고 그러면서 뒤에 후방에 있는 민경부대 병력을 앞으로 뽑지 않나 싶어요. 아하. 거기는 되게 중무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편제화기를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JSA가 거의 중화기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후방에서 철저하게 중화기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전진 배치했기 때문에 거의 그럼 지금 판문점이 휴전선이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러면 후속 중원부대라고 후속 중원부대는 중화기로 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민경 JSA 말고 고두에 민경부대 있는데 그쪽에 어디 중화기 부대들이 앞으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영상 봤던 거는 기순병사가 넘어올 때 당시의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중화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예. 이미 중화기를 갖고 있었던 게 사건이 발생된 몇 분 안에 지금 저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국무 중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화력들이 다 있습니다. 기본 소총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관총, 저격총 외에도 박격포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 같고요. 부대가 통째로 교체될 때 무기도 함께 교체됩니다. 그리고 판문점이라는 JSA라는 구역 안에 일반 후방 부대를 다시 여기를 끌어낸다. 그거는 조금은 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북한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내보냈던 JS 군인들이 지금 저 상태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강력한 특수부대 요원들 위주로 특히 이번에 영상에 잡혔던 국방부 장관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영상에 잡혔던 군인들은 체격이 기존의 군인들보다 체격이 완전히 남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더 준비된 군인들로 아마 교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격포는 추정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두 분의 전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른쪽에 준비한 걸 보시죠. 이게 제가 판문점을 좀 축소시켜서 준비했는데 이게 군사분계선이면 북한군 초소에 지금 말씀하셨던 판문각에는 이 로켓포와 박격포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초소에는 전자쌍안경, 망원경 다 있다는데 김정아 대표님. 네네. 이런 최첨단 기기까지도 일단 북한이 판문점에 전진 배치했다는 건 위기상황이 많이 크다라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항시적으로 최첨단의 무기, 극소수의 부대들에는 정말로 다 갖다 배치했습니다. 예. 특히 국경에 있는 독일의 최신 장비인 전파 방지 탐지기 같은 경우도 정말 최신 장비를 갖다 놓듯이 최전방 JS는 그만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런 최신 장비를 놨고요. 그리고 이제 초소에 관해서 살짝 말씀드린다면 북한 초소가 지금 조금 등성에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에 지난 10월 달에 갔을 때에도 북한의 모든 지역들이 한국 초소보다 조금 높게 합니다. 그것이 소위 그들만이 말하는 자존심. 그래서 우리의 태극기 봉보다도 북한의 인공기 봉이
한 10m가량 더 높게 항상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지금 저들의 좀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북한 초소가 우리 초소 우리 지역보다 조금 높은 등성에 있다니까 사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불리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예. 하지만 이현정 의원님, 아무리 북한이 뭐 정전협정을 무시한다고 해도 사실 저곳이 저도 과거에 취재하러 들어갔던 경험도 있고 관람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북한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위험 지역으로 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죠, 지금. 사실은 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해서 사실 북한한테 지금 확성기로밖에 말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상수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북한군이 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걸 따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저기에 맞서하기 위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정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본인들은 저렇게 무기를 갖다 놓는데 우리는 정전협정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칭의 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자, 어제 지금 송영무 장관이 가서 뭐 격려를 하고 했지만 우리는 잘 대응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런 상황이 또 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대응하겠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모두 똑같이 그런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지금과는 달리 대응할 것인가? 북한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일단 병력을 교체를 했고 무기를 증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했지 않습니까? 도랑을 깊게 판다든지 뭔가 본인들은 뭔가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측은 그거에 대응하는 우리 측은 그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에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제로 취해야지만이 앞으로 그런 사태가 나더라도 오청성 병장이 총을 안 맞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로켓포부터 기관총까지 판문점이 진짜 자막 그대로 중무장된 건데 어제 현장 화면에서 뭐 저희 취재진과 뭐 저희 많이 분석을 했었을 때 총격 현장들을 보면 원래 애초에 뭐 40발 정도의 총격전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김기호 교수님. 예. 거의 40발 이상, 뭐 향나무가 45도 사선으로 기울어진 거 보니까 진짜 자동 소통일 가능성도 커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칭 전력을 했어야 되는지 저러면 우리 군의 JSA 근무를 하는 우리 군 병사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현정 의원님이 정말 잘 지적하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뭐 같은 권총으로 있을 때는 덜한데 지금 저렇게 되면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화기면에서. 그리고 지금 그 초소에 있는 병사가 아마 쏜 곳이 45도 각도로 골반 쪽으로 된 것 같은데 예. 그럼 초소에 있는 북한군 병사도 권총을 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최소한 AK-47이나 74 가졌다는 거니까 저것도 45도 저 정도 관통력으로 굵기로 뚫었다면 저건 권총은 아니거든요. 예, 권총은 뭐 얼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유엔사에 건의를 해서 북한군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칭이 되는 무기로 우리도 중무장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뭐 방벽을 쌓든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우리는 그냥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편무계약이라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불리하게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장해도 우리는 핵무장하면 안 되고 북한은 중무장해도 우리는 권총만 있어야 되고 다 우리 용사들이고 우리 아들들인데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김정은 대표. 실제 AK 소총이 북한이 휴대한 거는 외형상으로 보여주는 국무성원에게는 권총만 휴대하고 초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AK 소총 저격총까지 다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측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우리는 그만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자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교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마무리한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그 상황을 만약 해서 교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기 측의 피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문제를 또 어떻게 잡아 걸고 넘어질지 그러한 도발의 고리를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잘 끊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군 대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씩은 뭐 의견이 다를 수 어쨌든 지금 판문점은 북한은 요사되고 있고 우리는 좀 비대치 전략인 건 분명해 보이서요. 어제 JS 현장에서 북한군이 전자 쌍안경을 들었던 화면 여러분도 지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인물 관찰한 건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는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They do say that speeches and women's skirts are shorter the better. Women's skirts are shorter the better. 예, 이현정 의원님, 뭐 제 얼굴이 다 화끈화끈해지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통역병도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인데 사실은 지금 송영무 장관이 그냥 일반적인 시찰하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정말 북한 병사가 생사를 넘나면서 왔고 북한군의 총격전이 있은 바로 그 장소에 갔습니다. 혹여 우리 지금 뭐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군도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송영무 장관이 가서 뭔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좀 하고 왔어야 됐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판문점을 지금 우리가 방문을 추진한 게 뭐냐면 이 장소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여기 간 것은 정말 긴장을 다시 한 번 더 다잡고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예. 일반적인 그냥 부대에 방문하듯이 뭔가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우리는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 저는 이런 분위기라면 과연 우리 군의 수장이 예를 들어서 가서 정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동안 송영무 장관이 여러 가지 뭐 말 실수는 했지만 정말 저 장소에 가서는 저는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몇 미터 옆에서 지금 북한군이 싸우는 경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 같으면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해이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군은 지금 다 숙청하고 지금 새로운 중화기로 갖다 놓고 뭐 긴장 관계가 정말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만 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저 구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만 송영무 장관이 본의 아니게 저런 얘기를 해서 부적절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본업인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 부분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 이겁니다. 피탄 흔적이 있다면서 인정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그거 일찍 배치했고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거라고. 글쎄, 뭐 유엔사가 그 현장 상황을 정확히 공개했으니까 2주 만에 아무리 입장이 바뀔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하게 본인의 가치관과 뭔가 흐름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현정 의원님의 또 동감하는데 만약에 북한군 인민무력상이나 총참모장이 저 자리에 왔다라면 우리 송 장관처럼 그런 얘기 했을까요? 우리 땅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경우에는 뭐 불화살을 날리겠다든가 뭐 어떻게 하지 않겠다 뭐 불바다를 만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 안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성인 군자같이 행동하는 거 제가 이거 그러니까 옛날 고사 송양지인이라는 고사가 생각나는데 국방부 장관은 무력을 통솔하는 수장입니다. 이 1060만 군 사기도 생각하고 야 니네 북한은 저렇게 유세하는데 니네 힘들지 내가 이거 얘기해서 니네도 같은 비례해서 무장할 수 있게 해줄게 뭐 그러든가 신체적 위협이 유엔사 교전 규칙 따르다 보니까 직접 초병에게 위해가 안 해서 대응 안 했다 그러지만 저 북한 귀신병을 위해서 총이 막 이쪽으로 날라왔으니까 그만큼 쏠 수 있도록 교전 수칙을 내가 협조해서 해볼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중마장하면은 아직 근거지를 날리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좀 했어야 되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 또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에 대한 구설과 논란 얘기까지 JSA의 변화된 북한 모습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문가 세 분은 여기서 모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